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시안 2공장에 2021년까지 약 9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시안시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강봉용 반도체 부문 부사장은 왕하오 시안시 당서기와 만나 시안시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70억 달러 규모의 1차 투자 프로젝트는 양호하게 진행됐고 이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2017년 삼성전자가 시작한 시안 2공장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가 내년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클라우드 사업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손영권 삼성전략혁신센터 사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갤럭시 폴드를 100만 대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지난 4월 26일 미국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디스플레이 설계 결함 등으로 출시가 미뤄져 지난 9월 초 한국에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내년 폴더블 폰 시장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내년 2월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을 출시하느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 중 전현직 KT 출신이 7명, 기관 출신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가 선정한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 9명 중 비공개를 요청한 1명을 제외하면 구현모와 김태호, 노준형, 박윤영, 이동면, 임헌문, 최도환, 표현명 씨 등 8명이 회장 후보 심사에 올랐습니다. KT 이사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해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자격 심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최종 회장 후보자 1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가격이 폭락해 출하되지 못한 감자 30톤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에서 강원도 농가를 방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못난이 감자 30톤을 구매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못난이 감자를 고객들한테 잘 알려서 제값받고 팔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식으로 농민들 살려주기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 매출을 2024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이사회 회의를 하고 로봇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현대로보틱스로 신규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에 따르면 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분야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사업을 확대해 국내 1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자동화 등 신규 사업 비중을 2024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65인치 롤러블 OLED 기술이 또 한 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시상식에서 65인치 롤러블 OLED 패널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롤링에 최적화된 얇은 유리와 편광판, 유기물을 외부 수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수 방막 봉지 등 독자적인 롤러블 OLED 기술을 개발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해외에 우리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롤러블 OLED 패널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재 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며 기존 대형 OLED와 동등한 수준인 70%대의 국산화율을 이뤄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협상 중인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구주 가격과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측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구주 가격을 3,200억 원대로 책정하고 손해배상 한도로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 원, 현대산업개발은 구주 가격 3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 원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양측은 세부 사항 조율이 끝나는 대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내년 11월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항공 운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준을 변경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수회원 제도는 1년 단위의 탑승 실적을 산정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회원 등급은 실버와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로 변경합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가 올해 블라인드 채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대회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롯데 스펙테클 전형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롯데의 스펙테클 전형은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해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채용의 서류 전형과 달리 지원자의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옥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은 스펙테클 전형이 국내 대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정받은 만큼 제도를 더욱 고도화해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